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삼각연대로 나아가는가,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러 간의 군사밀착 정황이 나타나면서 이 영내에 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북러 간의 밀착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참가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동맹과 냉전식 사고를 비난했던 이 중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미국의 그런 동맹을 강화하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미국의 동맹이 냉전적인 그런 사고에 기반해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이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것이 미국이 이런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소집단을 형성하고 이런 진영 대결과 군사 블록을 영내에 들여오고 있다고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중국이 만약 북중러 연대에 참가한다면 이제까지 중국이 주장해왔던 그런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중국의 위상과 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중러 연대 형성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해서 또 영내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군사 동맹이라고 비난하고, 또한 이 한일 관계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은 이 한일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고,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북러 간의 군사 밀착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참가를 한다면 이것은 중국이 우려해왔던 그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범위와 대상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이 북중러 연대 형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북중러 연대는 최근 완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떤 충돌이나 대립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압박과 견제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미중 간의 경쟁이 더 크게 비화하지 않도록 미중 간의 대결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중러 연대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이 시진핑 3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또 미국과의 대결을 피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국제사회에서 또 중국의 위상을 손상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협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담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또 올해에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글로벌 담론들을 보면 주권 존중이나 영토 존중 혹은 내정 불간섭 등 이 다양한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원론적인 그런 입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군사적 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유럽 국가들과의 그런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중국의 외교 원칙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3기가 시작했지만 올해에는 차이나 피크 이론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회복과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변국과 혹은 더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그런 협력을 강화하는 것, 특히 북중러 연대로 나아가는 것은 이 국제사회의 제재 혹은 다른 국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야기해서 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 중국이 이런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한국 정부는 영내에 이런 북중러 연대가 형성되고 어떤 신냉전 구도가 구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먼저 한중 간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에게 한국이 이런 북중러 연대나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북러 간의 밀착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 중국과 글로벌 공방 등 이런 경제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또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제 글로벌 공방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중 간의 그런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이런 글로벌 공망 등 경제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그런 중국의 입장을 부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내에 북중러 간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